네, 13번 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 조제 실습 수업에서 강사가 한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 내 화장품 성분의 구분을 학습하겠다고 합니다.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주요 성분은 기능적으로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영제, 두 번째 유효 성분, 세 번째 첨가제, 네 번째 착향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4가지 기능적으로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부형제입니다. 그래서 부형제라는 건 유탁액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주로 물, 오일, 왁스, 유화제로 제품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답은 부형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부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형제라는 게 보통 뭐냐면 약 같은 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제나 이런 약 성분이 1mg이 들어가요. 그럼 그 1mg을 그냥 1mg을 밥 먹고 나서 하루에 2번씩 1mg을 먹어야 된다면 그 1mg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손으로 집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이제 알맞게 먹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약간 전분같이 이렇게 큰 알약을 이렇게 별로 먹어도 이렇게 별 효과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그 속에 균질하게 그 1mg의 약을 이렇게 넣는 거죠. 왜냐면 1mg만 그 자체만 있으면 엄청 조그매가지고 이거를 손으로 집어서 먹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먹기 편하게 용이하게 이렇게 크게 큰 부피를 차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부형제예요. 그래서 화장품에도 그런 걸 부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탁액 만드는 데 쓰이면서 이제 물이나 오일, 왁스, 뭐 수성원료, 유성원료, 계면활성제, 색제, 분체, 고분자 화합물, 아니면 용제 이런 걸 다 그냥 부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내서 분산이란 이거 지금 계면활성제랑 관련된 개념이죠 지금. 그래서 분산제에서 이제 안료 같은 거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계면활성제를 분산제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 계면활성제 뭐 가용화, 유화, 뭐 이런 다중유화 이 관련된 설명은 전인경 교수님의 이론 강의에서 보시고 오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 이미 탄탄하게 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분산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폭넓게 보면 다 분산이에요. 썩는 행위는 다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매가 분산상에 퍼져 있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분산매가 분산상, 뭐 물에다가 뭐 기름을 뭐 썩는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계면활성제를 썩는다. 뭐 그러면 이제 물 같은 것에다가 뭘 넣어서 이렇게 썩는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액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를 크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를 유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를 거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유화, 거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좁은 의미로 이제 분산이란 말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고체가 액체 속에 퍼져 있는 현상을 분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용화, 유화, 분산, 다중유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분산이 폭넓은 의미로 쓰이면요, 그냥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건 그냥 다 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액체랑 액체가 섞인 거를 유화라고 하고요, 기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것을 거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분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산의 의미가 맞아요. 고체가 액체 속에 퍼져 있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이런 거 있죠. 마스카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좁은 의미의 분산이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냥 다 분산이라고 칩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거품 4번. 거품이라는 말에 주의해 주세요. 4번입니다. 15번 갈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를 찾은 고객 영란씨는 바디워시 100mg을 구매했대요. 그래서 전 성분을 보고 조제관리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음 중 조제관리사의 상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다음 바디워시에 기재되는 전 성분은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최대 한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최대 사용 한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광펜 칠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욕용 제품류다 볼게요. 이거 바디워시죠. 바디워시는 목욕용 제품류일까요? 그 목욕용 제품류가 아니라요, 인체 세정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디 클렌저, 인체 세정용 제품류 4-5개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다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액체 비누 뿐만 아니라 고체 비누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인체 세정용 제품이었고, 클렌징 폼, 그래서 폼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 나머지 뭐 오일, 클렌징 오일, 이런 것들은 다 기초 화장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구별하셔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디워시 같은 바디 클렌저류는 인체 세정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목욕용 제품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뭐 올리브 오일 있죠?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랑 E가 풍부한 유성 원료이고요. 그래서 샤워후에도 촉촉한 피부로 가꿀 수는 있겠네요. 올리브 오일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세 번째 전성분이니까. 어쨌든 1번 틀렸고요. 2번 이 제품에는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랑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사용되었다 했는데 볼까요?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같은 경우에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같은 경우엔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로 말을 하고 있죠. 라우릴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같은 경우에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유래 계면활성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대두, 난황에서 얻어지는 레시틴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천연물에서 유래된 콜레스테롤 같은 거, 아니면 사포닌 같은 것도 천연 계면활성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라면요, 거품을 띠고 있는 건 다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천연물 유래 계면활성제고요. 그리고 세티아릴 올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맞고요. 그리고 소르비탄 올리베이트 코코베타인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라고 할 수 있어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쓰여나 볼까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그러면 보통 아까 전에 제가 저번에 시간에 PG 같은 경우 아니면 폴리솔베이트 20 이런 게 있어요. 뭘 볼까요? 어디 있을까? 이건 여기 있네. 폴리솔베이트 20. 예, 폴리솔베이트 20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예, 그렇고 제품의 전연성 등 사용의 감촉 개선을 위해서 미네랄 유래 원료인 백색 안료 성분. 아까 제가 말했죠. 미네랄 유래 성분 원료 중에 백색 안료 뭐 있어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티타늄 디옥사이드, 뭐 이런 징크옥사이드 이런 성분들, 백색 안료 성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백색 안료가 있느냐 아니면 마이카가 있네요. 근데 마이카는 백색 안료가 아니라요. 체질 안료입니다. 예, 마이카는 체질 안료입니다. 그래서 마이카는 체질 안료다 해서 틀렸고요. 2번도 틀렸고 3번 이 제품에 보존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보존제 볼까요? 페녹시 이소프로파놀 있네요. 페녹시 이소프로파놀인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보존제입니다. 그리고 어디 볼까요? 이 제품의 pH는 11 이하여야 한다. 볼게요. pH에 제한이 있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여기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의 경우에는 pH 기준이 정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최종 제품의 pH는 11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디워시죠. 씻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pH가 3에서 9 이내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하지만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pH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도 최종 제품의 pH는 11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이 제품의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는 0.4에서 0.6% 정도로 함유된 것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지금 볼까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보면요, 이 페루발삼 오일, 페루발삼 추출물, 페루발삼 오일 똑같아요. 그리고 저기 어딨죠? 미국 풍나무 오일, 예, 이것도 풍나무 발삼 오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풍나무 발삼 오일인데 지금 보시면 페루발삼 추출물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이 앞뒤에 있다고. 0.4, 0.6이다. 그래서 최대로 사용됐으니까 0.4에서 0.6 사이에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가 함유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풍나무 발삼 오일 0.6%, 페루 발삼 오일이나 추출물은 0.4%의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법에 따르면 1% 이하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순서 상관없이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뭐 0.9% 쓰였다. 물론 그렇게까지 안 쓰겠지만 0.9% 쓰였다. 그러면 0.9% 쓰였으니까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느냐, 얘는 0.4% 쓰였으니까 얘가 앞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1% 이하의 것들은 비율에 차지하는 비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는 1% 이하로, 예를 들면 어딨죠? 최대로 쓰였다 하니까 페녹시 이소프로파노는 보존제로서 1%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하의 것들은 다 1% 이하로만 쓰인 걸 알 수 있지 정확히 몇 퍼센트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는 1% 이하로 함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고쳐줘야 되고요. 이 제품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3개 포함되어 있다. 아까 페녹시 이소프로파노 하나, 미국 풍나무 오일 둘, 페루발삼 추출물 셋, 3개 있네요. 그런데 또 있나 볼까요?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넷,
이것도 아까 전에 제한이 필요했었죠. 4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4개가 사용되어 있으므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기초 화장품의 종류와 그 세부 유형별 효과로 바르게, 이 교수학습 가이드를 보시고 외우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팩이라는 것은 지금 바르게 연결된 것이었는데 지금 볼게요. 팩은 피막제나 분만의 건조 과정에서 피부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고 건조 후 일시적으로 피부 온도를 높여 혈행을 원활하게 한다. 이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 팩의 효과 맞습니다. 유형별 효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그 교수학습 가이드를 보고 외우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2번 클렌징 오일. 액상 타입으로 사용하기 간편하며 빠른 거품 생성으로 사용성이 뛰어나고 보습제를 다량으로 배합할 수 있다. 아니에요. 보습제를 일단 오일이니까 뭐 보습제를 다량으로 뭐 배합할 수 뭐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액상 타입 이거 뭐냐면요, 클렌징 워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 아니라 클렌징 워터로 바꿔주세요. 클렌징 워터로 바꿔주세요. 이 부분 모르시겠으면 교수학습 가이드 가셔서 외우시고 다시 오세요. 자, 클렌징 로션은 OW형, OWO형의 유화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클렌징 크림이죠. 아니죠. OW형의 경우 물로 씻을 수 있다. 네, 물로 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클렌징 로션이 아니라 클렌징 크림입니다. 클렌징 크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클렌징 로션은 그냥 다 OW겠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클렌징 크림입니다. 자, 다중유화 크림. 이건 맞아요. OWO형. OWO형. 이런 식으로 유화가 지금 2번 됐죠. OW형에 W가 더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유화가 2번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제형으로 매력이 있어요. 제형으로서 매력이 있고, 매력이 있긴 한데요. 안정성이 낮아요. 이렇게 다중유화를 하면요,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상품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중유화 크림이 판매되기가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정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물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막 이렇게 번지고 막 뭐랄까 약간 기름하고 뜨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거 만들어 봤는데, 이거 제조가 용이하다? 아니에요. 제조가 어려워요. 제조가 불편해요. 짜증나요. 이거 한번 만들 때 수분이 조금 한 0.01%라도 더 들어가면 어느 순간 깨지더라고요. 안정성이 안 좋은 거죠. 상품성이 낮아요. 그래서 마사지 크림 같은 경우에는 각질층의 수분 보습을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주로 수렴 효과나 피지 분비 억제 효과를 부여한다? 이거 마사지 크림이 아니죠. 마사지 크림 마사지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화장수죠. 화장수. 수렴 효과. 특히 이거는 수렴 화장수에 대한 설명이죠. 화장수의 종류가 또 있죠. 근데 이건 수렴 화장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넘어갈게요. 화장품 판매 업소를 찾은 지혜씨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 포장에 적힌 주의사항인 보기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보기에 주의사항이 적힌 제품에 대해 지혜씨가 매장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했다면 매장 직원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면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공통주의사항이에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다 모든 화장품에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건 넘기세요. 이 제품에 대한 힌트를 봐야 되니까. 두피, 얼굴, 눈 뭐 어디에 묻지 않도록 하라. 물로 씻어내라. 특이 체질 사용하지 마라. 용법 용량 지켜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암소에서 보관을 해라. 그리고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된 제품은 7일 이내에 사용해라.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저기 퍼머넌트 웨이브, 빠마약 퍼머넌트 웨이브나 아니면은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퍼머제일 수도 있고 헤어 스트레이트너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상관없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정확히 무슨 제품인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퍼머넌트 웨이브 이거나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일 거예요. 첫 번째. 해당 제품은 두발의 케라틴 단백질 간 공유 결합인 이황화 혈압을 환원제로 끊어준 후 틀을 사용해서 원하는 두발의 모양을 고정화하고 산화제로 재결합시켜서 두발의 웨이브를 만들어 변형시키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맞죠? 이것은 대표적인 이거는 퍼머넌트 웨이브에 대한 설명이죠. 맞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의 이 원리도 여러분이 다 저기 전인경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퍼머넌트 웨이브가 이제 1제랑 2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1제는 보통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환원제로 이제
모발의 결합 중에 강력한 결합 중에 이황화 결합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황화 결합을 깨트려요. 깨트립니다. 그래서 깨트린 다음에 틀을 이용해서 원하는 걸로 잡은 다음에 산화제로 이 깨진 걸 재결합시켜 가지고 고정을 시켜버리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퍼머넌트 웨이브 고요. 2번 환원제에서 사용되는 주요 성분의 환원제라는 건 일제를 얘기하는 거죠. 제1제는 종류에 따라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제품, 시스테인 제품, 브롬산 나트륨 제품 이거 틀렸어요. 치오글라이콜릭 맞고요. 시스테인 제품 맞아요. 일제로 보통 치오글라이콜릭이나 애시드나 아니면 시스테인 사용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브롬산 나트륨은요 2제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보통 산화제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브롬산 나트륨 아니에요. 이건 이게 일제, 앞에 이 두 개가 일제. 브롬산 나트륨이 아니라 티오락틱 애시드라고 있어요. 티오락틱 애시드 퍼머넌트. 그래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시스테인 제품, 그리고 티오락틱 애시드 제품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일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두 발의 웨이브를 주어 두 발의 일정한 형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퍼머넌트 웨이브의 설명이죠. 4번 주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퍼머제랑 동일하지만 환원제 및 산화제의 제형이 크림 형태를 가집니다. 이거는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퍼머넌트 웨이브, 4번은 헤어 스트레이트너. 근데 지금 이 보기만으로 봐서는 퍼머넌트 웨이브인지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인지 몰라요. 그래서 둘 다 정답이라고 유추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퍼머, 4번은 헤어 스트레이트너. 예, 세부 유형이고요. 그리고 5번 해당 제품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곱슬머리를 직무로 펴주기. 이것도 지금 스트레이트너, 헤어 스트레이트너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퍼머, 4번부터 5번까지는 헤어 스트레이트너인데 다 상관이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틀린 설명은 2번입니다. 왜냐면 이건 말 설명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번도 퍼머넌트 웨이브의 전형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그 환원제는 첫 번째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두 번째로 시스테인, 그리고 세 번째로 티오락틱 애시드가 있습니다. 브롬산 나트륨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18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문제는요. 암기만 조금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마취 화장품 조제를 위해서 납품받은 내용물의 정보고요. 그리고 이거 구비한 원료는 아래와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료의 품질 정확성은 또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내용물의 원료를 섞어요. 그쵸?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혜선씨가 판매 가능한 마취 화장품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내용물 A랑 내용물 B를 혼합한 다음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혼합했다 했는데 얘네 일단 안 보고 이것만 볼게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구비되는 원료의 종류가 나왔어요. 히드로코르티존은요. 뭐냐면 그거예요. 다 아시죠?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계통이 약이에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히드로코르티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사용 금지 원료예요. 그리고 벤조일 퍼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에 4%로 연고가 있더라고요. 이건 여드름 약이에요. 그래서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혼합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화장품에는. 근데 미네랄 오일은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미네랄 오일, 이거 탄화수소류죠. 탄화수소류 중에서 석유 정제물 중에서 탄화수소류를 포함한 석유 정제물 중 부타디엔이 0.1%를 초과한 경우에는 화장품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식약처장이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오일 중에 지금 품질 성적서를 보시면 지금 부타디엔이 0.1%를 초과했죠. 0.15%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타디엔 같은 것도 이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네랄 오일, 그러니까 석유 정제물을 포함한 탄화수소를 포함한 석유 정제물인 미네랄 오일의 경우 0.1% 부타디엔이 0.1%를 초과를 했으므로 이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꼼꼼히 암기를 하시냐라고 제가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구비하는 원료의 종류 중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없어요. 따라서 벤조일 퍼옥사이드 안 되고요. 히드로코르티존 안 되고요. 미네랄 오일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지금 부타디엔이 지금 0.1%를 초과했으니까. 부타디엔이 0.1%를 초과했다라는 조항이 없었으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만 제외하고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정제를 잘 했다라는 증거만 증명을 하면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세타필 이런 데도 미네랄 오일이 쓰여요. 이게 안 좋은 원료가 아닙니다. 미네랄 오일이 피부에 보습감도 주고 그리고 이 화상 환자들 많이 쓰잖아요. 미네랄 오일.
베이비 로션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미네랄 오일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정제만 똑바로 한다면요. 근데 지금 정제 똑바로 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 그래서 미네랄 오일 안 돼요.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지금 조절 가능한 내용물하고 원료가 없어요. 그 이유에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고 나오죠. 이게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는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 지정 사용 금지 원료고요. 여기 보면 바나듐 펜타옥사이드라고 있죠. 이 경우에도 식약처장 지정 금지 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파베린 있죠. 파파베린의 경우에도 사용 금지. 이거 아편에서 뽑아낸 진통 성분이에요. 그래서 의약품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진통 성분이기 때문에 파파베린은요, 이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장 지정 사용 금지 원료예요. 따라서 사용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원료도 다 안 돼요. 따라서 답은 5번이에요. 가능한 마취 화장품 구성이 없습니다. 함정 문제죠. 19번 볼게요. 오늘 19번까지 이 강의는 19번까지 할게요. 왜냐면 20번이 해설 18점 문제예요. 해설하는 게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19번까지만 할게요. 다음 중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랑 그 사용 한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이미다졸리진 -2-2치온 이미다졸리진 2치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그래서 얘 사용할 수 없고요. 톨루엔 3,4-디아민도 사용 불가 원료입니다. 이거는 안 외우시더라도 이건 외워주세요. 톨루엔 3,4-디아민은 3,4입니다. 3,4 톨루엔 3,4-디아민이에요. 왜냐면 이 바로 밑에 지금 톨루엔 지금 2,5-디아민이 나오잖아요. 얘는 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3,4-디아민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톨루엔 3,4-디아민 3,4를 외워두세요. 톨루엔 3,4-디아민은요 사용 불가 원료예요. 그래서 얘네 둘 틀렸고요. 얘네 사용 한도가 없어요. 왜냐면 아예 그냥 금지니까. 1번 틀리고 2번 틀렸어요. 3번 톨루엔 2,5-디아민의 경우에는 연모제만 사용이 되고요. 산화 연모제에 한해서 2%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1,3 비스이미다졸리딘 2치온의 경우에는요 1,3 비스이미다졸리딘 2치온의 경우에는요 두발용 제품 및 손발톱용 제품류에 한해서 2%. 그래서 두발용 제품에 한해 2.5가 아니라요 두발용 플러스 손발톱용 제품류에 한해서 2%의 사용 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포파낙스의 경우에는요 사용 한도가 0.6%입니다. 사용 한도가 0.6%. 그래서 이런 말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사용 한도 0.6%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지금 수업은 이번 수업은 19번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